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덕 5단원 학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한국. 도덕 5단원의 제목이죠. 앞에서 보았듯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통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라고 대답한 어린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단원에서는 통일을 이루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될지 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통일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통일 과정과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본 후 통일의 실천 의지를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학습은 통일을 이루면 어떤 점이 좋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독일에서 만난 통일 영상을 살펴보고 통일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본 후 통일을 이루기 위해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지 과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독일과 베트남도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아마 오늘 처음 안 어린이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독일의 통일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독일은 이탈리아, 일본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이었습니다. 이에 맞서서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현재의 러시아죠. 그리고 중국 등의 연합국이 제2차 세계대전을 펼쳤죠. 그리고 결국에는 추축국이 패배를 하게 되어서 독일은 패전국이 되었습니다. 패전 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세력 확장을 위한 냉전 시대가 열렸는데요. 냉전이라는 거는 차가운 전쟁, 피를 흘리지는 않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등을 돌리는 걸 말합니다. 어쨌든 독일도 이 이념에 따라서 둘로 나뉘는데요. 서독은 자유민주주의 중심,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택하게 되고요. 동독은 사회주의 중심의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후 자유진영이었던 서독이 미국 등의 지원을 받아서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합니다. 한강의 기적과 비슷하죠. 그래서 동독 간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요. 동독 사람들의 불만이 쌓이게 되면서 1980년대 초에는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동독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이어지고 1989년 11월 9일에는 베를린 장벽이 개방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이루게
되었죠. 그러면 통일 이후의 독일의 모습은 어떤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독일은 참 우리나라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다른 나라에 의해 두 나라로 나뉘게 된 것도, 공산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로 서로 대립했던 것도 모두 닮았습니다. 반면 우리와 다른 점도 있는데요. 수도 베를린이 동서로 나뉘어졌고 육지 속의 섬처럼 서베를린은 동독 한가운데 위치하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우리가 베를린 시내를 동서할 거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지만, 우리가 태어나기보다 조금 전인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DMZ처럼 삼엄한 경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의 긴장감이 팽팽하던 도시였다는 것이 어때요? 상상이 되시나요? 분단과 통일을 이겨낸 독일. 마치 어려운 숙제들을 다 풀어낸 우등생처럼 독일은 이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돋보이는 세계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서 있습니다. 혹시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통일하기 쉬운 조건은 아니었을까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서독으로 탈출할 때 여기에 이렇게 숨어갖고 탈출했대요. 독일도 우리처럼 같은 모습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조상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총과 칼을 겨누었고, 허물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힘,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발견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마음, 다시 하나가 되길 원하는 마음, 바로 통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베를린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통일로 태어난 또래들과 함께 통일 수업을 들었습니다.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분위기도 즐거웠지만 한국에서 온 예쁜 친구 주영이를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Er hat da immer Geschichten erzählt, was sie da immer gemacht haben mit diesen langen Staus, mit diesen langen Wartezeiten, mit den Ausreisestempeln und diesen Auspressen, was man da alles machen muss. Wenn die halt in den Urlaub fahren wollten, das war ja ganz begrenzt. 이날 아이들은 통일 당시 청소년 시절이었던 부모님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통일을 한 뒤에도 이렇게 통일 교육을 하다니. 게다가 친구들은 통일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고 있는 거 있죠? 그날 오후 주영이네 집에서 만난 이웃분들을 통해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Wir waren unfrei und da waren die Mauern da, hier hört es auf und er hat gesagt, wir sagen dir, was richtig ist, wir sagen dir, was falsch ist. Genau. Und jetzt ist es aber so, jetzt muss ich. Hat der gesagt, Müll, Schrott und Ruinen, hat er gesehen. Dann haben sie ihn gefragt, ja was nun?
Und dann hat er gesagt, Deutschland war 1945 Müll, Schrott und Ruinen. Und wir haben 40 Jahre das aufgebaut zu einem blühenden Land. Und das werden wir mit dem Teil Deutschlands auch machen. Vorteil war, sie waren technisch. 주영이 너 또래에서 서독인, 동독인 이런 거에 대한 마음의 벽은 없어? 서독이나 동독이하고 같이 서로 놀고 재밌어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벽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Das ist schwer, weil ich kenne nicht wirklich Leute, die aus Ost- und West-Berlin kommen und zusammen. 독일인들이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Und es war alles friedlich. Ja, waren wir auch alle fassungslos und ich stand in West-Berlin da am Café Kranzler. 영상 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교과서 99쪽, 100쪽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을 이룬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뤄야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먼저 휴전선이 사라지고 직접적인 전쟁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군대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도 있는데 국방은 나라를 유지하는 기본 시스템이기 때문에 군대는 존재하겠죠. 어찌되었든 직접적인 위험은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만날 수 없었던 이산 가족들이 서로 만나게 되겠죠. 선생님 외할아버지도 고향에 계신, 북에 계신 부모님을 항상 그리워하셨는데 이런 이산 가족들이 서로 만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남북한 주민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겠죠. 또한 국토가 넓어지고 인구가 증가하면 국가 경쟁력이 향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전통 문화를 교류하고 발전시킬 수 있겠죠. 마지막 빈칸은 여러분이 생각해서 꼭 채워주세요. 교과서 100쪽 아랫부분을 한번 볼까요? 통일이 되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요? 곰곰이 생각해서 적어봅시다. 지금까지 통일이 되면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변화만 있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은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남북한 사람들 간의 갈등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달라진 언어나 화폐, 그리고 법도 갈등을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도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혹은 통일을 한 이후에 생길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도덕 시간에는 통일에 따르는 어려움을 생각해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